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을 받으면 직류전원을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과 이 직류전원을 송전하거나 각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교류전원으로 바꾸어주는 인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버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요. 여러 장의 패널을 중앙의 한 인버터에 연결한 중앙 집중식 인버터를 센트럴 인버터라 합니다. 대용량 발전 설비에 적합하고 동일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해 많이 사용되던 형태였죠. 하지만 중앙 인버터 일부가 고장나면 발전을 하지 못하는 커다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스트링 인버터인데요. 인버터의 개수를 늘리고 패널과의 연결 방식을 병렬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스트링 인버터는 한 대의 인버터가 고장난다 하더라도 다른 독립된 인버터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좋죠. 두 번째는 마이크로 인버터입니다. 각 패널마다 소형 인버터를 하나씩 달아주는 형태로 패널에서 나오자마자 교류 전류로 바꾸어줍니다. 스트링 인버터는 줄줄이 연결된 모듈 중에 한 장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체 발전량이 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새가 날아와 모듈 위에 앉는다면 발전량이 떨어진 모듈을 기준으로 전체 발전량이 낮아집니다. 스트링 인버터는 각 줄마다 인버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패널에 음영이 생겨 발전량이 줄면 그 줄 전체적으로 주는 데에 비해 마이크로 인버터의 경우 음영이 생긴 패널만 발전량이 줄어들죠. 더 효율적입니다. 정리해보면 기존의 센트럴, 스트링 인버터는 다수의 모듈에 인버터가 하나씩 있어서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인버터가 마이크로 인버터에 비해 적게 들어갑니다. 때문에 가격이 싸죠. 스트링 인버터는 와트당 0.12달러가 듭니다. 대신 앞서 알아본 것처럼 전력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각 패널마다 소형 인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와트당 0.39달러가 들죠. 대신 제품 보증 기간이 25년으로 아주 길고 전체 전력 생산량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파워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각 패널에 옵티마이저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마이크로 인버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옵티마이저는 각 패널들이 최대 효율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 마이크로 인버터는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 역할까지 하지만 옵티마이저는 인버터 역할은 하지 못해 직류전기로 출력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직류전기를 교류로 바꿔주는 별도의 단순한 형태의 인버터가 필요하죠. 파워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이크로 인버터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인버터가 와트당 0.39달러인 데에 비해 옵티마이저는 와트당 0.18달러가 들어 더 경제적입니다. 이 파워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기업이 솔라 엣지이고요. 이 마이크로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이 엔페이즈 에너지입니다. 현재의 전력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전기보다 약 15% 더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혹시라도 도시가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까봐 여분의 전기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죠. 이 15%는 필요하면 사용되지만 필요 없을 때에는 그냥 버려집니다. 전력이 그대로 낭비되는 셈이죠. 여기에서 IoT를 접목시켜 꼭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생산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스마트 그리드를 도입합니다. 전력망에 IoT 중에서도 저전력, 저비용, 간단한 구조의 지급위를 도입해 수년간 유지보수 없이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에 사용하고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생산하고 남는 전기는 ESS에 저장해 버려지는 전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는 ESS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급이 일정하지 못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죠. 적절하게 ESS를 배치함으로써 송배전 효율을 증대시킬 수도 있으며 일방적으로 전기를 받기만 하던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양방향 수평적 공급 체계를 만들어 에너지 프로슈머가 등장하는 발판도 제공해줍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 프로슈머 등이 생산한 전력을 모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발전소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가상발전소라고 합니다. 에너지 인터넷이라고도 부르죠. 다시 말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각 집들은 하나의 발전소가 되는 것이고 수만 개의 집들에서 만들어낸 전력들을 가상발전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력망을 지능화 고도화하는 것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죠. 에너지 확보 위기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가이드하우스는 이 스마트 그리드가 단순히 도입되는 것뿐 아니라 클라우드, 로봇공학, 인공지능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 버전 2.0 이후에 뉴럴 그리드로 더 진화할 것이라 예측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비건트 리서치는 태양광과 같은 DER과 ESS, 마이크로그리드, VPP가 2035년까지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에너지 용량을 제공해 2035년이나 2045년이 되면 레거시 그리드가 필요 없어질 거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가 뒷받침해주고 스마트 그리드를 완성한다면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스마트 그리드, 뉴럴 그리드 시장은 2025년이 지나고 나서야 시장이 가속화될 거라고 내비건트는 말하고 있죠. 내비건트의 수석 연구원 피터 아스무스는 세계는 디지털과 분산 체계를 통한 현장 전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잠시 변화가 지체되고 있지만 향후 2년 안에 분산형 에너지원의 가속화가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송전선과 전력 변압기의 70%가 25년 이상, 발전소는 평균 30년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죠. 현재 미국 내 전력망 네트워크는 대부분 1세기 이상 된 것들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비교했을 때 전력 효율성도 현저히 뒤떨어집니다. 이 보고서가 언급하는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가 실제 도입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스마트 그리드는 신재생 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태양광 산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간헐적인 에너지 생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도 수혜를 받을 영역이죠. 솔라엣지는 태양광 발전의 인버터와 파워 옵티마이저, 그리고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솔라엣지는 2018년 10월 한국의 2차전지 생산기업 코캄 지분의 75%를 약 995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코캄은 ESS, 전기차, 선박, 항공 등의 2차전지를 납품하는데요. 관련 특허가 100여 개, 700MWC를 공급한 실무 경험도 가진 기업입니다. 솔라엣지는 코캄의 ESS와 현재 솔루션을 결합해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사업에는 ESS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움직이므로 솔라엣지는 75%였던 코캄 지분을 2019년 말 100%로 확대하기에 이릅니다. 솔라엣지는 그 외에도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생산기업인 가마트로닉을 인수해 UPS 사업부를 만들고 전기차용 파워트레인 기술과 전자장치를 제공하는 이탈리아 기업 SMRE의 지분을 56.8% 확보했다가 그 연말까지 그 지분을 99.9%까지 늘렸습니다. 전기차 시장에까지 부품을 판매하겠다는 움직임이죠. 솔라엣지는 태양광, UPS, 에너지 저장, 모빌리티, 기계의 5가지 사업 부문을 만들어 그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M&A를 바탕으로 그 사업 부문을 늘려가고 있죠. 솔라엣지의 제품별 수익을 10K 보고서에서 살펴보면 인버터와 옵티마이저가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기존 태양광 사업 매출 의존도가 높은데도 왜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을까요? 답은 스마트 그리드에 있었습니다. 솔라엣지는 태양광 인버터와 옵티마이저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생산된 분산 에너지원을 저장할 배터리를 코캄을 인수하며 확보하고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만일의 정전 사태에 대비할 UPS를 가마트로닉, 더 확장될 전기차 사업에는 SMRE를 인수하며 뛰어들겠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스마트 그리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엣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봅시다. Our desire for energy has been growing since the dawn of time. The first growth spurt was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over the past century, it has skyrocketed. Coupled with increasing population growth, this has created an exponential demand for energy, leading to dwindling energy sources and soaring prices. These price hikes has caused the generation of energy from fossil fuels to begin to plateau. So how are we meeting energy demand? Renewable energy, especially solar, is growing fast and making up more of the energy mix. So the real question is, can the grid be fully supplied by renewables? Let's see what it would take. In 1 hour, more energy from the sun hits the surface of the earth than what the world consumes in 1 year. To produce the amount of energy mankind consumes in 1 year, all you would need is to cover a landmass measuring 100 by 200 miles in the Mojave Desert with solar panels. Given that solar power generation is intermittent, we would also need enough storage capability to support a 24-hour demand. Take the European Union as an example. In a given year, 500 million people consume 3,000 terawatt hours. That means that the average daily demand is 8.2 terawatt hours. To meet this demand with solar, assuming a battery reserve of 50%, we would need to store about 4.1 terawatt hours in batteries for when there is no sun.
That would take 410 million 10 kilowatt hour batteries. With 220 million households in the EU, this could be achieved if every household would have two 10 kilowatt hour batteries powered by PV. But is this even achievable? There was a time when the world market for computers was estimated at a total of 5. Now there is about that many in each household. And with a continuous reduction in battery cost, we believe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every house will have PV and battery storage. And that creates a new model for energy generation. The centralized model of power production, in which a utility company generates all the power, is already becoming outdated and inefficient. The new model of energy generation will be interconnected and less centralized. This means improved reliability, services, stability, and costs. It is a model that creates a new shared energy economy and provides benefits to all stakeholders. Utilities can leverage distributed PV systems to more efficiently meet demand. Energy retailers get protection from price peaks, and PV and battery system owners get a new revenue stream. Yet, it introduces new challenges, managing a complex dynamic supply, demand, and transmission network. So, SolarEdge is launching a new solution for grid services and virtual power plants to provide real-time aggregated control of PV, storage, and home energy systems. Let's look at the example of an area that has energy supply shortage. The utility company can invest millions of dollars in building megawatt plants, or can pull energy from local solar systems and batteries, and even control loads and electric vehicles to instantly meet demand. While homeowners benefit by selling the energy they produce to have new revenue streams. Another scenario is when there is an expected energy price peak. Retailers can then set batteries in homes to automatically discharge loads to reduce consumption based on price signals. In a third case, the grid needs help to stabilize its frequency. Batteries can instantly and automatically charge or discharge energy into the grid. As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we are approaching the day when the grid will be 100% renewable and people will have more power over their own energy. With SolarEdge's grid services, that day is even closer. 솔라엣지는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시대를 대비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영상의 주인공 솔라엣지 CEO이자 설립자였던 가이셀라는 2019년 8월 대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2018년 5월의 것으로 2017년 11월 대장암 진단을 받고서도 저렇게 솔라엣지의 비전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현재는 솔라엣지 글로벌 영업 부사장이던 지비 랜도가 CEO를 맡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난 시간 살아남는 기업이 결국 승자가 되는 치킨 게임 양상이 있다고 했는데요. 솔라엣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현재 주가는 주당 213.16달러로 페어 밸류 113.11달러보다 88.5% 비싼 상황입니다. PE도 미국 반도체 업계 평균인 36배보다 2배가량 높은 60.2배를 기록하고 있죠. PEG 비율도 피터 린치가 팔아야 한다고 했던 1.5배를 넘어 2.1배에 해당합니다. 다만 EPS가 2021년 이후 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측과 유동부채의 2배를 넘는 유동자산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출된 분기보고서를 확인해 보아도 현금이 크게 늘었고 재고자산 증가폭 역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오랜 기간 솔라엣지 이사회에서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에버리 모어가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고 기타 내부자들의 솔라엣지 주식 매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솔라엣지는 전체 발행 주식의 90.6%를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내부자들이 3.3%, 개인 투자자들이 6%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기관,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10.2%를 보유해 현재 11억 달러나 투자하고 있으며 지난해 7.3%였던 비중을 31% 더 늘려 10.2%의 솔라엣지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모닝스타에서 블랙록의 과거 8분기 솔라엣지 비중을 살펴보면 비중을 크게 줄였다가 최근에 다시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라엣지의 매력 포인트는 역시 앞으로 커갈 성장산업, 스마트 그리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인데요. 그 경제적 해자는 특허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솔라엣지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348개 특허를 발행했으며 266개의 특허 출원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특허들은 대부분 대체에너지 전력 시스템 모니터링, 직류 전력 최적화, 인버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쟁사인 엔페이지는 총 310개의 특허와 71개의 심사를 기다리는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엔페이지와 비교하면 현재 발행된 특허의 수는 비슷하나 새롭게 심사 중인 특허에서는 솔라엣지가 앞서는 상황이죠. 다만 독보적인 마이크로 인버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엔페이지는 새롭게 IQ-AC라는 모델명의 마이크로 인버터를 개발하고 있어 만일 이 모델이 파워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쟁력을 갖춘다면 솔라엣지는 점유율에 타격이 올지도 모릅니다. IQ-AC는 2020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며 전력망이 정전되어도 배터리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엔페이지 제품들의 가격이 비싸게 책정된다면 LG화학과 파트너십을 맺은 솔라엣지가 가정용 ESS와 인버터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때문에 엔페이지의 새로운 모델들은 인버터 업계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인입니다. 솔라엣지는 이스라엘 직원이 1161명, 한국 295명, 미국 235명, 중국 185명, 이탈리아 197명, 기타 358명의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탈리아의 SMR이와 그 자회사의 직원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아 이것은 추후 합병, 구조조정권이 나왔을 때의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있는 좋은 인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든든한 최대주주, 앞서가는 기술력, 미래 성장성이 돋보이는 장점을 두루 갖춘 솔라엣지는 리스크도 뚜렷합니다. 2019년 매출의 20.4%를 주거, 상업, 산업시설에 전기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 CED 한 기업에 의존했던 것이죠. 이뿐 아니라 상위 5개 기업에 전체 매출의 29.1%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소수 기업의 전체 매출의 30%가 달려있다는 것은 이들이 변심하면 점유율이 크게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 화웨이 역시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링 인버터를 대량으로 출하해 2019년 전체 인버터 출하의 22%를 차지했던 화웨이는 태양광 도입에 적극적이던 독일 시장에서 솔라엣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솔라엣지는 화웨이의 DC 최적화 인버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총 3건의 소송을 걸었으나 마나임 독일 법원은 2019년 11월 화웨이가 솔라엣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솔라엣지의 소송을 기각했죠. 기각된 것으로도 부족해 그로부터 이틀 뒤 유럽 특허청은 솔라엣지의 해당 특허를 취소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솔라엣지는 특허 침해 소송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다며 법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미 인버터 시장을 비롯한 스마트 그리드 경주는 그들 안에서 시작하고 있던 것이죠. 보통 태양광 기업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배터리 기술의 발달 정도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활성화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는 소모적 생존 게임과 특허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더 심해져가는 기후변화 문제를 고려하면 고 가이셀라 솔라엣지 CEO의 말과 네비건트 리서치의 전망처럼 스마트 그리드에 인공지능을 도입한 뉴러그리드 시대로의 가속화가 더 빠르게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솔라엣지의 미래와 태양광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백색나무와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